정책 아이디어. 전설의 교육법 스타크래프트를 활용. 우리나라는 교육이 국가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거대한 관심을 쏟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미 검증되고 저비용, 고성능, 효율적인 교육법 하나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와 사용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스타크래프트. 과거 명문고, 명문대, 수능 1등급, 연구원, 교수 등을 가리지 않고 공부 잘하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대부분이 스타크래프트의 고수들이었다는 것. 또한 프로게이머의 뇌 분석 등 수많은 저명한 연구 결과로부터 스타크래프트는 뇌 개발과 지능 향상 등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놀면서 지능 레벨업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 이 놀라운 교육 방법은 지금 세계적으로 활약 중인 수많은 각계각층의 과거 공부 고수들이 보증해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은 이 이득을 전혀 못 보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우려되지 않겠나. 그렇기에 지능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시대회, 도대회, 대통령배 전국대회, 세계대회, 학생부 대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게임도 본 목적에 맞게 개조하는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지금의 롤 등의 게임 시장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중독시킬지를 계속 고민하며 만든 상업성 게임이라 개발자들이 밝힌 만큼 도움은커녕 오히려 정신건강에 엄청 안 좋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로 인한 게임 전반에 쌓인 부정적 이미지를 이겨내는 것 또한 필요할 일이다. 그럼 자세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 우선 정부나 돈 많은 기업에서 시원하게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라 불리는 스타크래프트의 IP를 통째로 사버려라. 비싸봐야 해리포터 IP보다 비싸겠나. 그걸 포함한 워너브라더스도 인수하는 시대에 또한 정책이 성공하면 해당 IP로만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텐데 정부의 투자로 발생한 그 수익을 모두 블리자드로 넘길 건가. 그리고 IP를 인수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게임을 개혁할 수 있고 IP를 인수했다면 자세한 3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게임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정한다. 그 방향이란 바로 80대에 은퇴한 장군도 우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타크래프트의 인터페이스는 수십 년 전 구식으로 최전성기의 프로게이머들도 손이 머리를 한참 못 따라간다고들 밝혔던 바 AI를 통해 불필요한 피지컬 소모를 다 쳐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어떤 부분의 피지컬 소모를 줄일 것인가? 뇌를 쓰지 않는 불필요한 노가다를 전부 AI로 줄이고 판단이 필요한 부분만 피지컬을 쓰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인공지능 모드에서 이미 닫힌 유닛 뒤로 빼기, 마법 자동 쓰기 등 자동 전투가 가능하듯 공격 명령 한 번으로 매뉴얼에 따른 자동 전투를 벌이되 피해를 감수하고 적 본진으로 돌파, 특정 유닛 저격 등 판단이 필요한 부분만 피지컬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터페이스는 하나하나 유닛, 마법, 공격 지점 클릭해주고 유닛 움직임도 하나하나 손이 가야 한다. 벌처를 저글링에 공격시키면 멍청하게 멈춰서서 얻어맞다 죽지 않나. 수많은 클릭을 해줘야 겨우 기동 공격 하나 제대로 하고 거기엔 어떤 전략, 전술 뇌도 쓰이지 않는 무의미한 기계적 반복 노가다에 불과하다. 사령관이 왜 전략에 신경을 못 쓰고 그런 곳에 95% 이상의 피지컬을 쓰고 신경 써야 하나. 그걸 못하면 애초에 게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뉴얼에 따른 자동 전투 기능은 어타입, B타입 등 설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대 기열 10개로 확장. 일꾼 생산 시 각종 무의미한 클릭 필요 없이 자동으로 미네랄 캐러 가기. 건물 다 지은 일꾼 자동으로 미네랄 캐러 가기. 건물도 더블 클릭 시 다중 클릭, 동시 생산 명령 가능, 부대 지정 제한 12개에서 제한 없애기. 본래 게임 화면이 최소 화면이고 마우스 휠 돌리기로 화면 축소로 더 넓은 전장 보는 기능 등. 그렇게 게임 전반에 걸쳐 의미 없는 게이머의 무한 노가다, 피지컬 소모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다. 은퇴한 장군도 우승할 수 있게. 밸런스는 완벽하니 손대지 않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손본다. 둘째, 시스템 관리. 밸런스엔 손대지 말고 시스템만 확충한다.
맵의 최대 유닛 수를 1650에서 10배 이상 늘리고 최대 플레이 인원수도 8명에서 2배든 더 늘려 55대결 등도 가능하게 하고 맵 크기도 최대 25만 6256에서 2배, 4배 등 더 키우고 최대 인구수도 200에서 800이든 더 늘리든 늘리고 전략 유즈맵이든 55팀전이든 게임 중간에 입장 가능하게 해서 나간 플레이어 자리도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한다. 그리고 바이러스 전송 방지와 각종 사기 맵, 부적절 맵이 판치는 걸 막기 위해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장을 통한 개발자 육성을 위해 기존의 한 플레이어에게서 다른 플레이어에게로 맵이 바로 다운되는 방식이 아닌 오직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부터 다운되고 공인된 맵들만 다운되는 형태로 바꾼다. 그리고 수많은 플레이어, 맵 개발자들은 일반 맵이든 유즈맵이든 제작 후 독창성 검증 등을 통과할 시 공식 사이트에 제작자명과 함께 올릴 수 있고 로블록스처럼 해당 맵이 인기 많을수록 수익을 나눠받는다. 물론 유튜브 수익 창출처럼 수만 회 이상 플레이된 맵만 수익 창출이 시작되는 식으로. 그렇기에 당연히 기존 타 플레이어의 맵에 마린 하나 추가하고 새로운 맵으로 인정해달라 하면 심사 탈락하는 게 당연하다. 12세 이용가에 걸맞는지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창작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이 보장되면 과거 로리스타 유즈맵 카오스에서 시작된 것처럼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맵, 재산을 국가가 획득 가능하고 맵 개발 또한 게임 플레이처럼 지능 향상에 도움이 되어왔으니 그 부분도 잡을 수 있다. 앞으로도 아이는 손과 발일 뿐 머리는 인간이 맡아야 하지 않나. 큰 국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맵 에디터 툴도 편리하게 잘 다듬자. 학생들도 접근 가능하게. 셋째, 게임 관리. 정부에서 직접 서버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기존과 같이 실명 인증한 아이디만이 접속 가능하게 한다. 클린봇을 통해 악성 비방글에 바로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게. 아청법이 지켜보는 12세 이용가 게임 아닌가? 그리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게 기존과 같은 저사양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고 그걸 위해 그래픽은 원래 리마스터 수준이면 충분할 것이나 오리지널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고 닫힌 부위 표시, 용량 큰 캠페인 맵 등 의미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다 쳐낸다. 그래도 과거 그런 식의 스타 립 버전이 전국적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게임은 반드시 무료로 모두 배포한다. 그래도 유료 구매한 유저만이 전적 시스템을 사용 가능하고 계급 시스템과 길드 시스템, 게임상에서 표시되는 각종 사령관 스킨, 캠페인 제공, 저글링 베개 같은 굿즈 판매 등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급 시스템은 중위, 중령, 중장 등 군대 계급의 행성방위 사령관, 항성계 방위 함대 제독 등 SF, 판타지식으로 섞으면 될 것이다. 승급 심사도 일정 계급 이상부턴 평범한 전적만으론 안되고 일정 계급 이상과의 전적, 특수맵에서의 불합리한 수준의 임무 성공 등이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컴퓨터실마다 원격 잠금을 걸어둔 채 스타크래프트를 깔아두고 수업 시간에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11, 44 대결도 주기적으로 시킨다. 사실 과학고, 카이스트 등 공부 잘하던 곳에선 학생 주도로 자체적, 주기적으로 다 하던 것들이다. 그렇게 학생들의 뇌개발을 꾸준히 지도하며 그런 뇌개발 게임하는 걸 학생들에 대한 보상 시스템으로도 방과 후 컴퓨터실 교육 지도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학교 축제마다 연당 몇 번씩 교내대회를 열고 국가에서 도대회, 전국대회, 전세계 챔피언십 대회도 서울에서 여는 등 지원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니 주도적으로 관련 고수들의 플레이와 전략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든 관련 소설을 써보게 하든 세계관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를 시키든 창의적인 학생들이 좋아하는 갖가지 추가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정신건강에 해로운 요즘 게임들 탓에 학부모들이 이에 대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학창시절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과거 공부 고수들이 공인한 사항이라고. 전문가들을 못 믿겠다면 홈스쿨링 시스템도 잘 되어 있으니 안내해드리겠다고. 추가로 한 가지, 이왕 IP를 산 거 추가 이득도 벌고 추가 홍보 효과도 누리기 위해 새로운 캠페인 맵의 배경, 스토리가 될 스타크래프트 세계관 배경의 가슴 시린 우주급 규모의 한국표 러브스토리 영화도 찍자. 생각해보라. 스타일과 이는 사실 집 레이너와
사라 캐리건의 러브 스토리가 중심이다.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랑하는 커플이 신념을 위한 혁명 싸움 도중 배반에 의해 연인이 적으로 끌려가 개조되고 남주는 저그의 지옥 한가운데라도 온갖 우주적 정치부터 용병대 창설까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구하려 하고 결국 구해내나 대우주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 헤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최후의 여주가 희생해 우주를 지켜내고 여주의 무덤을 지키며 죽지 못해 살며 그 뜻을 이어받아 아카데미 교수가 되어 술 마시던 남주 앞에 기적처럼 등장한 여주와 둘이 떠나며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여주의 적은 앞지만 상상해도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시린 우주급 스케일의 세기의 사랑 이야기가 뚝딱 만들어지지 않나. 한국의 사랑 전문가들을 모아보자. 물론 IP를 산 만큼 이런 스타3의 스토리는 짐 레이너가 이전에 아내와 자식이 있었다는 설정이든 젤라가에 대한 이상한 설정이나 스타이에 관련된 설정들을 대거 드러내고 스타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만들어보자. 게임이 유명했던 만큼 영화 홍보 효과도 크고 중박만 쳐도 우주 영화니 훌륭한 도전이었다고 국가의 명예를 높일 수 있고 영화에서 비롯된 캠페인 맵 플레이를 위한 유입도 늘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게임 산업은 상업성을 크게 따지는 사람들이 점령한 바 맨내 게임 내 과금 요소 등 이상한 것 넣지 못하게 감시 잘해야 한다. 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꼭 국가가 아닌 돈 넘치는 심심한 기업 부자들이 주도해도 된다. 개인의 재미와 업적도 없고 국가를 위한 큰일이니 이미지 향상도 큰 도움되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후원 부탁드려요.